그럼 지금부터 생명 존중 및 국민 행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이사장님이신 김한규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이사장 김한규라고 합니다. 개회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첫째, 청소년 자살이 증가되는 원인과 예방 대책, 둘째는 성희롱 예방과 생명 존중, 셋째로 우리 복지 정책과 노인의 자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송파 일가족 자살 사건과 독거 노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기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생명 존중과 복지 정책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나누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갓 출범하는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가 우리 사회의 음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임명받는 모든 분들께 무한한 책임감과 축가를 함께 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 및 후원사와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세계기독경찰총회 총재이시며 세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신 김종명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고 지금 변호 업무를 하면서 세계 기독경찰 총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160여 나라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나가 있고 또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주재관까지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끼고 어떻게 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세계 기독경찰 총회를 조직을 했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기적같이 같은 호응으로 지금 한 50여 개국이 지금 호응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찰들이 현직 경찰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행복을 지키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경찰, 하늘의 군대 경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 축하를 드리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이 증가되는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하여 녹색운동연합 상임대표이시며 학부모 총연합 상임대표이신 강대옥 박사님의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대옥입니다. 학부모 총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자리에 어떤 그 자리가 세미나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 세미나 형식은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서로 쌍방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받고 의견 교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딱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글을 2개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논문 형식이고 하나는 보고서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재밌고 어떤 마음을 여는 그런 어떤 세미나가 됐으면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들고 박수 한번 쳐보시죠.
그리고 한번 웃어 보십시오. 자, 한번 마음을 열고 크게 한번 웃어 보십시오. 자, 시작.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50년도에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불쌍하다고 장축체육관을 만들어준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어떤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경쟁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맞춰야 되고, 이 시대적인 요청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펴었다 하는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예. IMF를 2년 만에 극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니면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1승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세계 4강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축구 리그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어요. 썰렁합니다. 근데 월드컵만 되면 7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 어떤 응원을 조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조작일까요? 저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어떤 일을 하면서 저희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삼성의 이건 회장님이 그러셨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한데 한 명의 인성교육이 잘못된 천재가 100만 명을 죽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문제로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데 사업할 때는 사업가들은 중국에서 파트너를 구할 때 일본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인성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을 한번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8년 연속 1위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암 사망이나 양주 소비량, 교통사고율, 그 다음에 자살률을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데 지금 학교 현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 교육은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어른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도덕 체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인성 교육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되는 어떤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념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있죠.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경쟁 위주였습니다. 명문대 가고 대학이 최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엘리트 위주의 경쟁 위주의,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를 보면서 김연아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나머지의 사람들은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구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한 예로 피아노를 배운다 하면 제가 지켜보니까 6개월 동안 피아노를 배울 때 음악만 듣게 하더라고요.
음악을 6개월 동안 음악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피아노에 손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육 자체가 모든 틀이 행복으로 맞춰지고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개념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그 소수에 의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보면서 함께 경쟁하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대다수 학생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만들어 줄 건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 꿈, 희망을 찾아서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 꿈이 뭔가 그 꿈을 찾아서 만화가를 꿈꾸면 만화가에 가서 만화 양성소에 가서 만화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면 연예인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그런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꿈을 키우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어떤 이상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무조건 전통적인 방식의 인성교육이었습니다. 한자를 읽거나 도덕책을 보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진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런 인성교육은 학생들한테 그냥 잠자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인성교육은 놀자여야 됩니다. 마음 터놓고 놀고 웃고 말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소통이 되는 거고 소통이 돼야만 인성에 대한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캠프 같은 인성 캠프 같은 게 진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그 인성 캠프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해병대 같은 극기 훈련 같은 거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캠프 개념 자체도 놀자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어떤 제한도 있고 어떤 공간적인 어떤 구조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개념 자체가 교육이고 경제고 문화고 모든 방향 자체가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노인의 자살 문제에 관하여 재단법인 자살방지협회 부산본부장이시며 ICU 사이버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우무신 박사님의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의 자살 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릴 부산본부장 우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울 석촌동 세 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 생활고와 간병에 지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 예비군이 637만 명에 웃돌고 자살 고위험군은 3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 자살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노인 빈곤층 비율이고 하나는 노인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해온 중 가장 높고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0.9%를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7%, 2040년에는 32.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 자살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79.7명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16.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살자 가운데 노인 자살자 비중이 2010년에 33.46%, 2012년에는 33.36%로 제일 높습니다. 부끄러움을 떠나서 끔찍하고 무서운 통계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 167건 중에서 79.7%가 살인, 살인미수, 자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당사자는 33.5%가 노인이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의 노인 빈곤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런 노인들은 자살하거나 배우자 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인의 자살 시도는 성공률이 너무 높아 더 치명적입니다. 노인 자살 시도자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성공률은 다른 연령층의 자살 성공률보다 약 4배가 더 높습니다. 노년기 후기에 있는 분이 전기에 있는 분보다 더 높습니다. 청소년은 주로 복수성 자살, 중년층이 회피성 자살을 하는 데 비해 노인들은 대부분 이타적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남자 노인들이 여자들보다 치명적인 자살 방법을 사용하고 특히 남자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덜 요청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어 발생하는 상실의 정도가 남성 노인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자살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살 문제는 이른바 노인의 사고, 즉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할질없고 외로운 사중고를 우리나라 거의 모든 노인들에게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첫째, 고령사에 접어들면서 또렷한 돈벌이가 앞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39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인의 25%를 차지합니다.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생활고에 힘들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39.5%에 달했습니다. 둘째, 병고입니다. 노쇠 현상은 생물체의 필연적 결과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감소와 더불어 대행성 질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노인의 대표적인 질병들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이며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고 대부분 완치불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야 할 실제 유병 환자는 50만 명 이상이 넘어 노인 정신건강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소외는 노후 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거부, 천시, 냉대,
무관심, 무례함 이런 여러 가지 따돌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돌림은 노인들을 사회에 나오고자 패배자로 인식하게 하고 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냉소와 더불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의 고독한 심리는 슬픔과 고립감, 죽음을 앞둔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핵가족과로 인한 가족관계 및 부양의식 변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유혹과 단절 등 외로움이 우울증을 낳고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 중 60% 정도가 독거 노인 가구인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자살 문제 해결에는 노인, 가정,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나 정부의 역할과 대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자살 종합 대책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 복지는 그 방향과 사업 내용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복지는 세가 아닌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접근 방식도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들에게 재정 규모도 못 미치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법의 취지는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강화한 것인데 인식 개선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 넘겨주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로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년 연령이 낮고 노인에 대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충하게 하고 치매나 노인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정기 검사 및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보험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망의 획기적인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격동기에 땀 흘리며 자식을 위해 희생하였으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부모를 모시는 자손에게 뚜렷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로 효친과 노부모 복양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자살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인성교육과 죽음교육을 활성화하여 독거 노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살의 징후를 감지하여 미연에 자살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 기업,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노인은 사고 때문에 사고를 치십니다.
보다 넓은 관심을 보여 건강 노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 즉 이것을 올드피아로 이름 지었습니다. 노인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 긍정적인 노년기를 만들 수 있게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노인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인이시며 ICU 사이버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김상희님의 축시가 있겠습니다. 고맙네 김상희. 내 손을 잡게 슬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손을 내밀어 보게. 가진 건 없어도 나누어 주고픈 게 많아. 주고받는 우리 마음이 꿈꾸는 행복의 삶이지. 왼손 내밀어 슬픔을 닦아내고 오른손 내밀어 괴로움을 닦아보게. 마주 잡는 것이 마음뿐이겠나. 사랑도 주고 행복도 나누면 살아가는 힘이 된다네. 왼손 오른손 다 내밀어 고마운 마음 우리 함께 나누며 살아가세.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희롱 예방과 생명 존중에 관하여 재단법인 자살방지협회 철원 본부장이시며 ICU 사이버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김치성 박사님의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되었습니다 하고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잘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훗날에 잘 되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살의 원인이 되고 또 사람 생명을 험악하게 만드는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 그리고 성희롱 예방과 또 성희롱 예방을 통해서 생명 존중과 어떤 관계가 있나, 또 이것은 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성희롱 예방과 효 사상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 뭔가 연습할 땐 잘 먹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안 먹네요. 성희롱이란 뭔가, 이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혜택을 내세워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여성들도 이렇게 농담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희롱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나는 농담이고 나는 장난으로 한마디 던졌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농담이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적인 이렇게 농담 한마디 했는데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인끼리 이렇게 성적인 농담도 하고 또 손으로 터치를 하고 했을 때 이거는 성희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연인끼리 서로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좋은 이야기해주고 하는 걸 더 좋아하죠.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은 그건 성희롱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10인 이상 되는 그런 회사들은 사무실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희롱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성희롱 상태에서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상급자들이 성희롱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성희롱 발생했을 때에 행위자에 대해서 성희롱을 행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희롱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담이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왔지만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무실 운영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1회는 1시간 정도 교육을 해야 이러한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희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성희롱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이나 글이나 사진 또는 행동으로 성희롱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위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누구와 상관이 있다고요?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좋으면은 나를 위한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더불어 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이런 성희롱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요령들이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싫습니다. 나는 이런 거 싫습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지 그냥 지나가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적인 언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예방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같은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피해야 된다.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1331이 어디입니까? 1331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331을 누르면은요, 이 전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번호인데요. 인권침해 상담 전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침해 상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1331번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전화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심코 했던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거부가 있을 때 즉시 중단해야 돼요. 상대편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부인이, 내 동생이, 또 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말고, 또한 무엇이 성희롱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성희롱인지 잘 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또한 행위자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희롱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 저는요, 주로 회식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죠. 회식도 1차 식사할 때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분 좋다고 2차, 3차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그래서 성희롱을 넘어서 성폭력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또 쳐다보기 전에,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5초만 생각해 보자. 5초만 생각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가슴을 보고 어디 뭐 종아리를 보고 이런 거 봐도 괜찮나 한번 생각해 보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어깨를 툭툭 쳐준다든지 이런 것도요, 이래도 괜찮나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희롱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은 실직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정신적인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생명을 해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희롱이 별거 아니고 나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하는 그 상대방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경 제1장 첫 번째 장 개종 명의장에 보면은 신체와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 몸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아픔을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무심코 한 그 행위 하나가 상대방을 죽이는, 그리고 가장 큰 불효를 하게 되는 그런 일에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효를 해야 하는가? 왜 효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신의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또한 유교에서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또 이념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통시적 또 통념적 또 통교적 모든 시대와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존엄한 가치가 바로 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를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가?
왜 행하지 않고 안 가르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의 과거에는 참 일방적인 효였습니다. 이 효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효는 늙을 노자에서 이 비자를 빼고 아들 자자를 밑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지고 봉양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이고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일방적이고 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러한 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병이 들면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아프신 그 부모님을 해서 허벅지 살을 띄어서 삶아서 드리는, 이런 것이 효라고 했어요. 또 돌아가신 후에는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묘 옆에서 심요살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엔 너무나도 맞지가 않죠. 그런 효를 강조하고 그것을 효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효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를 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효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전혀 공경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효가 중요하고 또 꼭 해야만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에는 손해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효를 하지 않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올리효도 내리사랑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것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를 떠받들어 모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을,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는 일방적인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의무를 지는 쌍무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쌍무적인 것이 바로 효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올려서 효도를 하고 윗사람은 아래로 내리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를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하모니가 뭔지 다 아시죠? 조화입니다. 이 하모니라는 용어를 우리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만 배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창할 때 하모니를 이뤄야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하모니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효가 바로 하모니다. 이 효라는 HYO, 이 효라는 말을 글자를 만든 거는요, Harmony of Young and Old. 이거는 뭐냐면은 하모니를 이루는데 누가? 영, 젊은이와 노인 세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삶이 바로 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과의 하모니를 이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몸과 자기 하는 일이 하모니를 이룰 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과의 하모니는 뭡니까? 가족 사랑은 바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친구들을 사랑하고 동료들과 선생님, 어르신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라 사랑 면에서는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찾는, 그렇게 할 때 나라와 나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잘 관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또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조물주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영적인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도 얻을 수 있는, 이 하모니야말로 진정으로 어디에서나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잘 지키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들과 나라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하모니를 잘 이루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 웃음연구협회 회장이신 김신영 박사님의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밝은 표정으로 박수 치면서 웃으신 모든 지부장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으로 이제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 주제인데요. 이렇게 레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까 강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즐겁고 재미있고 신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겨서 생명 경시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소도 한번 잠깐 보고요. 예, 또 넘어가면요. 현대인의 미소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가면 이제 외국인의 미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예.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가 잠깐 볼까요? 예. 예, 그럼 이제 복이 들어오고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복을 담는 그러시기 때문에 아까 표정도 밝고 박수치고 많이 하신 분이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을 보면 이 학생은 누구 잘못일까? 왜 저렇게 됐을까? 연구 대상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를 한번 보세요. 시간 때문에 설명 바로 넘어갈게요. 예. 함께 웃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웃음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세요. 예.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도 있고 가짜로 웃어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여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밀양아리랑을 음악 치료니까요. 예. 거기 누르면 나옵니다. 송소의 밀양아리랑.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스, 아까 자리로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이제 아래에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하루에 10초 이상만 웃으면 수명이 이틀 연장되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고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요. 25초 걸리거든요. 한 번씩만 하게 되면 200만 이상 벌고 수명도 이틀씩 연장되고 저 일산에서 왔거든요.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안아줄 되시거든요.
이걸 꼭 한번 해보셔봐요. 크게 웃어 길게 웃어 온몸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하하하하 에헤헤헤 히히히히히 오호호호호 오호호호호 놀랄랄랄라.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웃음이 세 가지 요소거든요. 3대 원칙이고요. 이렇게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는데 엔돌핀이 나왔을 때는 우리 몸에 치료가 되잖아요. 예방도 되고요. 아하하 웃으면 심장과 배가 좋아지는 웃음이요. 에헤 웃으면 기관지가 좋아지는 웃음이고요. 이히 웃으면 두뇌가 맑아지고요. 오호 웃으면 오장부가 튼튼해지고요. 우후 웃게 되면 신장, 취장, 횡격막이 좋아진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한번 하셔요. 그한 장씩 나눠드린 거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다고. 스트레스 해소제요, 우울증이 특효약이고 만병통치 명약이 바로 웃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 번만 잠 웃어볼까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하하하 하하하. 자 5초만 웃겠습니다. 100만 원 벌러 갔습니다. 셋, 둘, 셋, 넷.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손뼉을 치면서 10초간만 다시 웃어보죠.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둘, 둘, 셋, 넷.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에다 음악 치료에다가 그다음에 네크에다가 유머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쫙 업된 다음에 이제 그 주제 강의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지금 생명줄에서 행복한 동행이라 했는데요. 아까 성희롱이면 성희롱 등등도 그 주제에 맞게끔 강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넘어가죠. 예, 이것도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세상에 재미있고 신나게 살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긴 사람은 절대 생명 경시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가서 신바람 나게 웃고 노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에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가려고 그래요. 오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미량아리랑 웃음의 그 노래를 한번 하시고요. 여기는 저희 비전과 다짐이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아침부터 가족과 함께 하하하 웃음꽃을 피우며, 두 번째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힐링 교육의 명사가 되어 세상 사람 모두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감동적인 강의로 그늘진 곳을 찾아서 사랑과 웃음으로 봉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거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요 저희 집 거실 피아노에다가 액자에서 예쁘게 놓았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몇 번째 변화됐거든요. 6개월 1년 안에 제가 목표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도 놀라웠어요. 제가 40년간 교직에 있다 나왔는데요. 그때 진직이 나올 걸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한번 꼭 해보셔요. 나의 비전 가지고 오늘 가셔가지고 첫 번 1, 2, 3 가족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비전을 뭘 가지고 다짐을 어떻게 할 건가. 놀라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아까 강의할 때 웃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겁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본 내용을 하고 아까 감동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맑은 영혼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도록, 이건 아마 여보 미안해 사랑해 한번 틀어주시면 7분이 걸려서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앉아 계신 분과 70% 80%는 전부 다 눈물을 우실 겁니다. 그래서 맑은 영혼이 되게끔.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라는 시를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있어 사랑의 시 한 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내가 만약 시인이라면 그에게 한 편의 시를 드리겠지만
내가 만약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한 잔의 우유를 드리겠지만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에게 그대에게 드릴 것은 오직 사랑과 웃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저기서 안 나오는데 노래하고 아까 이제 제가 한 30년, 40년 동안 동요 작곡하라고 합창단 지도를 해서 음악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 거기다가 웃음 치료, 레크, 그러니까 유무, 그리고 본 내용, 그리고 감동적인 것을 엮어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1회 생명존중 우수 강사 전국 강의 대회에서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받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상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ISEA 재단 이사장님이신 김건호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상 이종순님, 표창장 성명 이종순. 귀하는 평소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활발한 활동으로서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자살방지 한국협회. 인증서 교부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이종수님이 교부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촉 및 임명이 있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서른도님은 사정상 오시지 못하시고 대신하여 한국청년기업회 장계환 회장님께서 대신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설운도.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다음으로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김종문님, 강성환님, 박영규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성명 김종문.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위촉장 성명 강성환.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위촉장 성명 박영규.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임명장 성명 장근학.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서울 송파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임명장 성명 구본일.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대전대덕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임명장 성명 전경용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전남 순천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임명장 성명 김종열 위 사람을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의 전북 익산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협회. 이상으로 위촉과 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